그 평범하게 살아가 정말 지금은 무서운 말이에요. 이 평범한 것들에 다 하려면은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그 평범의 기준 자체도 너무 올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집 있어야 된다는 것도 서울 소재 자기 집 33평이 있어야 되는 거. 자동차도 마찬가지. 경차 몰면 또 무시해요. 중형차 이상은 몰아야 되는 거고. 멀쩡한 직장도 그때 계속 말씀드렸지. 정규직 얻어야 되는 거고. 월급도 한 300 이상 얻어야 되는 거고. 남들이 얘기하는 기준에 미달되면 연애도 결혼도 장벽이 됩니다. 그 때문에 기웅 씨는 스스로를 연애 미달자, 결혼 불능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결혼을 아직 못했다라는 뜻의 미혼, 그리고 또 비혼은 아닐 삐자를 써가지고 안 할 거다지만은 불자를 쓴다는 거는 못했다라는 불가능할 때도 불자를 쓰니까. 왜 결혼을 못한다라는 건가요? 전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기 현재의 삶이 불안하니까요. 자기 현재의 삶이 불안한데 그 불안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주기 싫은 거죠. 통계청이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결혼에 대한 선호도는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연애를 할까 말까, 결혼을 할까 말까 이런 어떤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복에 넘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정말 높은 등록금 때문에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학자금을 갚아야만 하고, 근데 또 그걸 다 갚고 나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그 대출금 갚느라고 너무 지긋지긋했는데 또 내가 결혼하면서 또 대출해서 결혼하고 전셋집을 장만한다고 생각하면 그 또 대출금 갚을 생각하면 너무 지긋지긋한 거죠. 그러니까 그 결혼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한 번쯤은 아름다운 결혼식을 꿈꿉니다. 하지만 결혼은 꿈이 아닌 현실이라고들 하죠. 유리벽 안에 예쁘게 진열된 보석은 핑크빛 환상을 부추기지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티아라는 4천만 원대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2009년 통계에 의하면 신혼집을 제외하고 결혼하는 데 드는 비용만 평균 5천만 원에 육박하는데요. 30년 전에는 TV, 냉장고, 피아노가 3대 혼수품이었지만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걸 요구하죠. 내가 불안하니까 내 몸 하나 건지기 힘든 상태가 유지되면서 가족, 결혼 이런 거는 정말 꿈도 못 꾸는 시대가 다가오는 거죠. 모르겠어요. 결혼을 하는데 비용이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 이렇게 든다는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결혼 사람들 다 한다는 건데 나도 저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솔직히 안 들어요. 경제적인 불안감은 결혼 시기를 점점 늦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혼 남녀들이 결혼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경제적인 문제였는데요. 신혼집이라도 장만한 후에 결혼하려면 그 시기는 더욱 미뤄집니다. 전세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결혼을 하는 건수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요. 1981년에 26세, 23세였던 남녀 초혼 연령이 2008년에는 모두 5년 이상 늦어졌습니다. 초혼 연령의 상승은 출산율 저하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지는데요. 그렇다고 88만 원 세대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 이들이 결혼을 회피하는 건 스스로 원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짐지어준 강요된 선택에 더 가깝죠. 결혼은 신하고 애 낳는 건 전설이라는 말처럼 당장 눈앞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는 현실에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다는 건 무모한 도전으로 비춰질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좀 더 안정된 30대는 어떨까요? 여기엔 남과 여 사이에 또 다른 동상이몽이 존재합니다. 결혼 상대자에게 원하는 조건은 연애할 때보다 더 다양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렇다면 예전과 달라진 배우자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미혼 남성들에게 여성의 사진과 함께 직업, 학력, 성격이 표시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남성들은 여성의 어떤 기준에 높은 점수를 줬을까요?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게 그냥 직업란이었어요. 약사분이요. 그러니까 좀 다정다감하시고 이제 노인분들이나 아프실 때 그냥 찾아오시는 분들 이렇게 잘 보살펴 드릴 것 같고요. 교사나 뭐 공무원이나 이렇게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장을 가지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한 번 눈이 더 가긴 했어요. DNA를 손상시키는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맞벌이를 원하는 남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성의 직업이 그만큼 중요해진 거죠. 유명한 화장품 회사에서 최초의 여성 홍보부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이성주 씨. 다른 회사에서 일하다 그 능력을 인정받아 이곳으로 스카우트 됐는데요. 퇴근 시간이 언제쯤 되시죠? 바쁠 때는 뭐 주말도 반납하기도 하고요. 11시 뭐 이럴 때도 있고. 예, 그렇죠. 대중은 없는 것 같아요. 풀어야 될 내용들이 있을 텐데. 화려한 이력 뒤에는 그만큼의 희생과 편견도 있었습니다. 쳐서 이 프로젝트가 완성됐음을 알려요. 여자가 너무 바쁘고 그런 것들을 못 참아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너무 한가한데 모든 스케줄을, 그러니까 제가 바쁠 때는 저에게 맞춰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끔 못 견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는 이제 직급에 대한 부담감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최근에는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거가 이제 부담으로 많이 다가오죠. 학교 다닐 때부터 제 앞가림은 확실히 하는 성주 씨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지만 바빠서 결혼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연애도 계속 해왔고 탄탄한 직장 때문에 선도 꽤 들어왔죠. 하지만 성주 씨의 능력은 결혼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그러니까 뭐 1, 2년 뒤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는 것들을 이제 공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성분들이 가끔 일에 가장 재미있을 나이가 저는 직장 생활하고 해서 1, 2년 바로 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약간 일에 우선을 두고 하시는 분들의 여성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지, 그것 때문에 결혼을 기피한다거나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단지 일에 있어서 성취욕을 조금 더 느끼고 싶은 것 뿐이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열정을 쏟다가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겨버리게 되면서 세상의 편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눈이 높아서 결혼을 못한다는 비아냥거림에 속은 상하지만 일일이 반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능력 있는 노처녀라며 골드미스라 부르는 것도 성주 씨는 달갑지가 않습니다. 근데 진짜 골드미스가 독한가? 시샘이야, 시샘. 나도 부러워서 샘이라서 독하다는 거나? 처음에 내가 솔로이거나 나이가 많다는 걸 밝히지 않으면 나에 대해서 너무 뭐 인상이 좋다거나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딱 내가 솔로인데 나이가 많다는 생각을 하면 막 나의 흠을 찾아요. 얘는 별점이 뭐가 있나. 나는 근데 눈꺼는 있어. 결혼을 안 한 게 흠이 되는 현실. 결혼 15년 차 주부인 이 친구는 일 때문에 아이 낳는 걸 미루고 있고, 다른 친구는 아이 때문에 10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결혼한 친구들에게 성주 씨는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이죠.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여건상 굉장히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일의 성취도 가지고 또 가정의 성취도 다 가져가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양자택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일보다는 결국에는 자식이나 이런 가정 일을 택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싸운 게 너무 아깝잖아요. 일과 결혼, 반드시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할까요?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하나도 부끄러울 게 없는 성주 씨지만 부모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언제부터 계속 걱정이 되셨어요? 30 넘으면서 35 넘으면서 더 되더라고. 그때 어떤 기분이 있었는데요? 바깥에 나가면 창피할 정도였어.
이제 지금은 좀 나. 처음에 그때는 진짜 그렇더라고요. 창피할 거는 아니지 않나요? 결혼을 안 하시고. 아이, 그래도 엄마, 우리네 친구들 만나면 창피해요. 다들 손주 자랑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없잖아. 어릴 적부터 공부 잘하고 똑똑했던 딸. 남들 앞에서 아들보다 더한 자랑이었던 딸은 어느새 창피한 존재가 됐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 좀 엄마는 잘 하셨었거든요. 네 자랑을 하고 싶어도 난 창피해서 네 자랑을 하지 못하겠다. 혹시 왜 창피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직도 이제 저희 어머니 세대에서는 결혼을 안 한 딸이 사회적으로 뭐 성공한다거나 뭐 사회생활을 한다거나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이렇게 자랑스럽지 못한 일로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머니가 좀 떳떳해지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결혼을 좀 했었어야 되나 이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어요. 때론 마음이 조급하지만 이런저런 상황에 떠밀려 억지로 인연을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물론 스스로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나이가 찼다고 혹은 안 하고 후회하느니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고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결혼과 사랑은 또 다릅니다. 우리의 무의식이 유혹하듯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사랑은 찾아오기 마련이고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영역이기도 하죠.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사랑의 기회조차 꺼려하는 미혼 남녀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림이 좋아서 미술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 시간이 행복하기만 하다는 정은 씨는 대학 졸업을 불과 1년 앞두고 자퇴를 선택했습니다. 아이가 강아지랑 비슷하잖아요. 뒤늦게 진로를 바꾸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꼭 하고 싶은 일을 찾았기 때문이죠. 아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나의 일이 곧 그림이고 예술이고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나는 아직 제가 저 안에서 못 벗어나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연애보다는 그림을 보면서 더 많이 가슴이 뛴다거나 나를 발견한다거나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근데 일단 사랑을 하면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기 전에는 여러 번 사랑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가슴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를 질주하게 하고 심장이 뛰게 만드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좀 여자로서는 예쁠 때 좀 연애 많이 하고 싶죠. 근데 전혀 쉽지 않았어요. 여자로서보다는 나의 앞으로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좋은 사람 만나도 제가 지킬 자신이 없으니까 일단 제가 더 중요했었죠. 그때는. 그것도 저는 일종의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한 저의 준비라고 생각해요. 현재 정은 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건 이 녀석들입니다. 집에 왔을 때 좀 혼자 남겨졌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고양이가 꼭 남자친구한테 사랑받는 것보다 저도 사랑 주는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저 고양이들한테 이제 사랑을 주면서 좀 그런 부족한 부분을 빈자리를 채워가는 것 같아요. 사랑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두 마리의 고양이는 이를테면 남자친구 대신인 셈이죠. 가끔은 연애하는 친구들이 부럽기도 하지만 아무리 외롭고 허전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일을 이룰 때까지 사랑은 보류할 생각입니다. 일단 남자친구 사귀게 되면